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후 9시 5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걸로 봐서는 기술주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상승률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다. 요즘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죠?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가 강하다. 반도체가 대장. 이고 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금리와 관련된 친구들도 조금 또 시장의 또 주요 한 축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하여튼 어제 저녁에 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강한 것은 9월 17일 FOMC 회의까지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금리 인하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지금 이 순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가장 강한 극에 달하는 뭐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막상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면은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몇 주 가까이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금리가 인하된 그 이후에는 좀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피곤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매우 강하고 매우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17일이 이제 FOMC 회의죠. 만약에 시장이 좀 흐름이 약했다면은 쭉 올라가던 친구가 벌써 비리비리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비리비리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17일 날까지 계속 올라가고 혹은 파월 연설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우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 재료 노출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막상 인하가 되고 나면은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생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고려하셔야 될 게, 이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올라가던 주식 시장이 혹시나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뭐 개별 주식이 아니고 시장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하고 시가총액 뭐 1조 원짜리 종목하고 시장 전체 지수의 움직임하고 이런 건 다 그죠? 작은 친구들, 큰 친구들 사이즈에 따라서 이 방향을 전환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시장 전체가 만약에 이제 17일 날 이후로 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 전환의 그런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향 전환 같은 걸 확인을 하는 데는 최소 뭐 2에서 뭐 3거래일 뭐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뭐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 아무튼 경계하자고요. 그죠? 9월은 계절적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한 달이긴 하다. 지금 9월이죠. 네. 9월 지금 중반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17일이 FOMC 회의라는 걸 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방향 전환하는 데는 몇 거래일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뭐 5일선도 깨고 5일선을 예를 들어 한 번 깼다고 쳐요. 5일선을 올라가던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한 번 5일선을 깼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쯤 더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벌써 몇 거래일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든 말씀드리다시피 그 보이는 대로 해야지 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미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미리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거. 지금 상황은 시장이 매우 강한데 미리 인버스를 들어가 있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지금 인버스 생각하는 건 지금 정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몇 거래일 동안 방향이 못 올라가서 방향이 전환되면 확인을 하고 뭐 인버스를 사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 아직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재료 노출로 인한 어떤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이 약간 좀 추상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그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이런 추세, 어떤 이 먹을 수 있는 그 추세적인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고점을 맞추고 저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강합니다. 주식시장 강한 상황이에요.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둬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반도체의 움직임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얼마 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또 그리고 뭐였죠? 또 하나 그 실적 발표했었죠. 하여튼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두 친구가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확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도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을 받는 주식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반도체 자체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핑계 삼아 갖고 얘네가 그냥 지금 강한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그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끄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려나, 약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상승할 때는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글쎄요, 사람들이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해서 잘 나가는 반도체 주식을 과연 팔아치울까? 그래서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자빠질까? 요거는 일단 좀 더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약간 좀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반도체 자체가 강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과 어쨌든 반도체 주식들의 움직임 자체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반도체 주식들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또 관심사긴 하죠. 하여튼 좀 그런 경계감은 좀 필요는 하긴 하겠다. FOMC 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전에 좀 너무 많이 움직인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은 저항에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그죠? 지금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중이긴 한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일단 이 저항에 오늘 밤에 터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에 하나, 둘, 세 번째를 터치했고요. 지금 네 번째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터치를 못했었지만은 이렇게 한번 결과적으로 터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거를 네 번째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선에, 그렇다면 지금 이 선은 레벨업의 어떤 또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스닥은 또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 되어 가긴 해요. 급등을 해도 이상하진 않다. 그죠? 빨간색 선 여기 한번 터치했잖아요. 또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고, 이거 넘어가면은 그나마 이제 나스닥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나스닥의 상승 기울기, 요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급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나스닥 굉장히 강하고, 뭐 S&P도 당연히 강하고요. 뭐 러셀 지수도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근데 러셀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랠리가 아닙니다. 그죠? 러셀 지수는 어디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 역사적 고점, 여기 이 자리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셀 지수는 단기간 강한 거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강한 모습은 아니다. 어쨌든 대장은 나스닥과 S&P죠. 그죠? 이 친구들이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다. 하여튼 미국 증시 매우 강하다. FOMC 회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날 수는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어떤 그런 위기가 안 보인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 데는, 예를 들어 이런 나스닥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테스트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훅 꺾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런 큰 지수 같은 것들은 이 방향을 전환하는데 이런 이 버벅버벅거리는 이런 그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하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은 강하다라는 걸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기 변동성 이런 걸 봐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변동성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젯밤에 살짝 상승을 하긴 하더라고요. 한 0.6% 정도 상승을 했죠. 어젯밤에 변동성이요.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조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제 일단은 이쪽에 단기 바닥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닥도 못 잡다가 이제 바닥을 슬슬 잡는 듯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어딘가를 지지하고 있죠. 이거래일제.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 있겠구나. 근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져봐야 추세적인 뭐 그런 불안감은 없는 거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자체의 흐름들은 굉장히 다 좋죠, 그죠?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굉장히 좋긴 하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조금 증가한다라는 거는 물론 깜짝 급락도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급락의 가능성은 지금 일단 뭐 차트상에서 어떤 그런 매도세 이런 건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사실 지수의 급등을 예고하는 모습이기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좀 차분했다라면 금리나 기대감만 갖고 슬금슬금 움직이던 시장이었다면은 FOMC 회의까지 얼마 안 남고 하니까 이제 슬슬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하기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제 평화로운 시기가 끝나고 변동성이 좀 커지려고 하는가 보다 싶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당장은 일단 그런 변동성이 시장에 안 좋은 쪽보다 좋은 쪽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해요. 급등하려고 하는 건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변동성을 보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레벨업을 요날 했단 말이에요. 9월 10일 날. 지금 3거래일째 지금 이 자리 부근에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사실상 레벨업이 됐고 반도체가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다. 제가 좀 전에 그림판 그려가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죠? 반도체의 랠리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금리나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게 반도체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레벨업에서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반도체 추종하는 ETF는 모양은 살짝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레벨업을 했죠. 몇 거래일간 확인을 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반도체가 신고가 랠리까지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이후에 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과연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더라도 이렇게 강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또 버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그죠? 급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팔아치울 차익 실현의 핑계가 FOMC 회의가 될 수도 있긴 있죠. 하여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튼 가벼운 경계심 정도는 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뭐 지금은 강하다. 반도체가 대장이다. 뭐 이런 현실 정도만 딱 그냥 냉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채권은 30년물 국제 선물인데 채권은 일단 이 FOMC 회의 앞둔 뭐 경계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한 몇 거래일째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죠.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 좀 공격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 그냥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저항이역이죠. 중요한 저항이역인데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뭐죠? 결과적으로 기간 조정이죠. 사실 이런 기간 조정이라면 눌림시 매수. 사실 이럴 때 채권을 매수할 수 있긴 있는데 사실 근데 좀 지금 장기 채권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뭐 조금 더 내려오는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과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과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 사이 어딘가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뭐 채권이 일단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뭐 혼조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워낙 요즘 주식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채권 투자를 이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채권 투자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때긴 한데 채권의 메리트가 사실 지금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주식이 워낙 강하니까. 물론 이제 채권도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이 채권 쪽으로 별로 좀 눈이 좀 잘 안 가기는 하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채권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그 어딘가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몇 거래일 동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죠? 그래서 채권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단기 고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죠? 단기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한 3, 4거래일 동안 못 넘고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 따라가시는 게 사실 가장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좀 급격하게 또 채권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채권이 지금까지 힘이 없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FOMC 회의 앞두고 잘 못 올라가고 있다. 한번 훅 빠지면은 뭐 채권을 그때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별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잘 들진 않네요. 채권이 단기적으로는 좀 강할지 몰라도 기간 조정이라. 그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인데 뭐 그죠? 달러 약세, 금리나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 이제 전고점 자리에 왔습니다. 전고점, 여기 전고점 자리에 왔죠. 이 자리에 지금 다시 도전하는 거 보니 사실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쪽으로 갈 거라면은 진작 이런 자리에서 몇 번을 아래쪽으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까지 이미 왔다라는 거는 이제 좀 의미 있게 좀 본격적으로 좀 가겠다라는 뭐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또 본격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나려는 지금 그런 순간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사실 어떤 금융시장의 FOMC 회의 이후에 뭐 과연 방향이 바뀔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분명히 재료 노출이 되긴 될 거니까 그 뒤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주 금리나 기대감을 뭐 주식이고 외환 시장이고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달러 약세에 나타나다 보니까 원자재들도 막 계속해서 다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달러가 눈에 띄게 약해지니까 원자재들이 일제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오늘도 강합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조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막 미칠 듯이 올라가니까 이 코스닥은 어쨌든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죠? 코스닥은 그래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아무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뭐 미칠 듯이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콜들은 뭐 계속해서 뭐 대박이 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단기 오버슈팅 이야기 할 수 있긴 한데, 단기 오버슈팅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아래쪽으로 빠지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인버스 베팅은 아니다. 인버스 베팅에 근거가 없어요. 지금 신고가 랠리예요. 신고가 랠리에서 하방 베팅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미 있는 매도세 확인은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저항일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인버스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버슈팅이 좀 너무 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좀 너무 심한 건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닙니다. FOMC 회의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이라는 걸 좀 기대는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강하네요. 그죠? 코스피 그래서 뭐 일단은 상승 N자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죠? 하여튼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FOMC 회의 앞두고 뭐 금리나 기대감이 매우 강한 상황에서 뭐 금리나 기대감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는 게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슈팅이 좀 걸려서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엄청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해지는 것들이 좀 있다. 하여튼 반도체 섹터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죠? 반도체 ETF를 보시면은 반도체 ETF가 한 번에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그죠? 반도체 ETF가 지금 사실 중요한 어떤 저항권에 와버렸네요. 저항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중요한 저항권에.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이긴 한데, 이 ETF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ETF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무거운 저항권까지, 전고점 저항이 여기잖아요. 이쪽 부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뭐 말씀드리다시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 친구들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작은 반도체 친구들이 막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린 뭐 이러한 종목들이 막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물론 뭐 이 친구들이 올라봐야 하이닉스만도 못 오르긴 하이닉스만치도 못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은 좀 너무 급하게 오른 면들이 있어서 이 반도체 강세는 어쨌든 좀 약간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 그 지금까지 좀 잘 안 움직인 반도체 종목들 찾아보시는 게 뭐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2차 전지 친구들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에 좀 돈이 빨리다 보니까 흐름이 좀 부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아슬아슬하게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이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거 장기적인 바닥을 이렇게 이번에 어쨌든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건 제대로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을 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불안한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몇몇 2차 전지 종목들이 단기 바닥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반도체가 한국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갑자기 코스피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덕분에 이제 여러 역배열 종목들이나 막 안 좋은 종목들로 또 다시 또 돈이 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잘 나가는 친구들과 소외되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날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좀 좋긴 한데요. 이 분위기가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 이래야 되는데, 이럴지는 일단 좀 확인을 해 보자고요. 하여튼 지금 약간 이런 흐름이 나타날랑 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도 뭐 지금 굉장히 다 좋더라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은 조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나, 이 여기가 그죠? 이 자리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세 번째 터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별로 아래쪽으로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유럽 증시만 조금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렇다고 심각하게 아래로만 빠지는 그런 그림까지는 일단 아니긴 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뭐 세계 증시가 매우 매우 강하긴 합니다. 하여튼 유럽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혼자 즐겨서 그런지 유럽만 지금 좀 잘 못 올라가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을 아주 끝까지 그냥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경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는 매우 매우 강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